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12월.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한 달 올해 계획 세우셨던 거 마무리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계획 세웠던 것들이 안 되셨을 테지만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12월 한 달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마무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 리밸런싱이 역대급 최고 매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11월에 꼭 코스피가 많이 오른 만큼, 그리고 중국 쪽으로 사실 비중을 2018년부터 확대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서 코스피 쪽에서 0.3% 비중이 축소되는 그런 물량이 나왔는데요. 그런 추종, ETF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MSCI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이 같이 나오면서 종가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 회복됐죠. 거의 회복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쫄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은 고양이가 지 앞에서 지가 무서운 이런 모습을 하니까 쫄고 있는데, 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덩치 크고 지금 동학개미, 어떻게 보면 이게 동학개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외국인들, 이게 외국인이고, 그죠?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는데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른 그런 개미들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 머니들이 정말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고퍼주 코스닥 주도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도 내년 1월까지는 최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방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아시아 증시 주요 이슈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GM이 지난 9월에 그 수소차 플랫폼을 만드는 니콜라와 체결한, 즉 GM 쪽에서 니콜라 지분을 인수하고 GM 쪽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던 그런 합의안을 대폭 수정했고 후퇴를 했습니다. 즉 지분 인수를 안 하기로 했고요. 니콜라가 그럼으로써 26%인가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당 20불까지, 그죠? 20불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니콜라가 정말 사기일지 아닐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니콜라는 사실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지, 수소차를 생산하는, 즉 현대차처럼 생산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언덕에서 트럭 굴린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좀 논란이 됐었죠. 니콜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기로 결정해 놨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400불에서 거의 600불까지, 그죠? 단방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이게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넘다 보니까, 원화로 얼마죠? 거의 550조가 넘잖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높죠, 한 종목이. 이게 S&P 500 지수에 편입될 때 두 번에 나눠서 하냐, 한 번에 나눠서 하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는데, 한 번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문제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보건장관이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백신 2종을 보급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게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의 백신과 모더나의 백신. 모더나의 백신은 유효성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밤사이 소식에 의하면은 중증 환자한테도 95% 이상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당히 핫 이슈로 모더나 주가가 지금 얼마 전에 80불인데 지금 160불까지 올라왔죠. 그죠? 모더나 주가도 올해 초 대비하면 거의 8배 넘게 올랐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헬스케어의 그런 성장을 주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더나가 올랐다면 또 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새 기업 애널리스트들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화상회의죠. 화상회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플랫폼 기업인 줌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제 11월 30일자로.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3분기, 4분기는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주가는 5% 가까이 빠졌었는데, 연초 대비 7배나 올랐었고요. 중간중간 조정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좀 빠졌다.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가 백신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문화에, 언택트 문화에 많은 기업들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하상 관련한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요새는 무슨 어떤 태국 같은 경우에 무슨 축제를 이 줌을 통해서 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오펙이죠. 오펙이 감산 연장 여부를 합의를 불투명하게 이틀간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가가 일부 하락했는데 유가는 사실 최근에 백신 이슈로 경제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올라와서 45불까지인가 거의 올라왔었죠.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감산을 반대했고 뭐 증산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이슈로 유가가 이런 불투명 이슈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마감 주일수 그런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리밸런스 이슈 하루 만에 주가 원복 기상했고요. 대형주가 오늘 거의 다 오르는 코스피 200의 상위 종목들이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시장이었는데 오늘 어제 코스피는 이 물량 맞을 때 안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는 상승폭이 약했는데 고퍼주 위주의 대표적인 바이오테크와 헬스케어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를 역시 오늘도 견인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11월 수출 지표가 발표했는데요. YOY로 4% 증가, 수입은 2.1% 감소, 무역 흑자가 7개월째 지속, 그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이 워낙 좋았어요, 또. 오늘 코스피 이게 200개 상위 종목인데 HTS에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은 파란불이 거의 없습니다. 파란불이 거의 없고요. 오늘 코스피 차트 어제 장대 연봉 어제는 시가가 고가에서 종가 저가였죠. 오늘은 고 중가운데에서 양봉으로 종가 기준은 사상 최고가 그죠? 종가 기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요 RSI 지표 기술적 지표 가을 지표 보면은 어제 급락으로 조금 이제 위에 레벨 70 레벨 위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면서 여전히 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땐 가열 지표 상에 있는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가열이 있다고 해서 급락을 한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코스닥 1000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얼마 전에 제목에도 적었지만 오늘 891포인트입니다. 여기서 900이라고 치면은 약 한 12% 정도 지금 오르면은 요게 가능할 거예요. 지수가 12%면 종목은 아마 날아갈 텐데요. 물론 종목별 차별이 되게 심할 거고요. 보통 연초에 중성주가 강합니다. 연초에 중성주가 강하거든요. 그걸 소형주 랠리, 뭐 스몰캡 효과 뭐 이런 거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코스닥은 수급이 중요하죠. 밸류에이션을 지수평가 불가한 시장이고요. 현재 성장 동력은 헬스케어랑 IT 밸류 체인입니다. 근데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PR로 계산할 수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고퍼주가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펀더멘탈로 돌아가서 망가질 것이냐?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헬스케어랑 이 바이오, 의약품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의 하두는 뭐 전기차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그죠? 그리고 의학, 그리고 뭐 신바이오라고 해서 옛날에 전통적인 제약회사가 아닌 바이오의 IT를 접목시킨 그런, 그죠? 제가 삼천댕제약의 S패스 기술이라고 이것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바이오 IT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 그런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금일 고퍼주들 있잖아요. 전기차 소재주 LNF, 셀트리온 삼형제, 제넥신,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부 제약회사. 얘네는 뭐 PER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얘네도 고퍼주고요. 박셀바이오 계속 논란이 있는데 오늘도 급등했고요. LNK바이오, 반도체 쪽은 일부 종목 올랐지만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반도체주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코스닥을 계속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S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부터 볼게요. 거래대금 15.9조, 코스닥 12조. 오늘 코스피가 더 강했죠.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가 많았는데요. 기관이 2,700억, 외국인이 746억. 코스닥은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 조금 종가 기준을 샀어요. 장중에 매도했는데 개인이 1,700억 정도 샀고요. 개인이 주도는 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 보십시오. 어떻죠? 다 올랐죠? 통신업종, 경기방어주, 종이목재 이런 것들 이것만 빠졌고요. 전기전자가 무려 1.82%, 금융 2.47, 화학 1.51. 그러니까 오늘은 의약품도 1.59.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보면은 대형주는 그냥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서 지수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닥은 밤에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좀 약세였어요. 반도체가 강해야 되는데 좀 약했죠. 근데 제약업종이 올랐고 제조 이런 쪽 강했고 디지털 콘텐츠 하락 이거 약했고 그러니까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지수는 차트로 보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어땠죠? 5일선 또 밑꼬리 달고 올렸습니다. 이 가는 추세예요. 일단은 차트를 꼭 맹신할 수 없는데 가는 추세라고 봅니다. 거래대금 없었어요. 오늘 별로 거래대금 없었고 코스피가 주목받다 보니까 세트라이아의 제가 좋게 보는 앞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위성 이런 것들인데 좀 펼쳐져 있네요. 자, 상위 종목 좀 전에 봤죠? 상위 종목 봤고 바이오 쪽엔 삼바 올랐고 셀트리온 삼형제 강했습니다. 근데 어제 강했던 CMO 기업들 오늘 다 약세였네요. 그죠? 파미살 빼고 다 약세였고 삼천당제약 오늘 다시 6만원대 거의 노크를 하는 모습. 그죠? 알테오젠이 또 8.5%나 급등했고요. 오랜만에 대웅제약 대웅제약 코로나 관련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쪽 올랐고요. 셀리버리, 에클론, 페트론 이런 쪽이 올랐고. 근데 IT 반도체 어떻습니까? IT 반도체 거의 전반적으로 떨어졌죠? 그죠? 소재 쪽 다 떨어졌고요. 이쪽은 5G잖아요. 5G는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5G 강했고 PCB 쪽 그죠?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특질나게 좋았던 게 없었다. 그리고 이쪽은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흡사병이 될 수 있다, 합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소식에 아시아나가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뭐 20% 넘게 오르다가 오늘 이거 단타로 재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고점에 물리신 분은 또 당분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주가 괜찮았네요 오늘. 그죠? 여행주 괜찮았어요. 경기 회복 기대가 여행 풀리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선물 지수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오늘 기간 매수세에 기간이 2,700억 코스피를 샀잖아요. 거의. 근데 이게 거의 금융투자에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 그래서 추세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기간이 사면은 지금 오히려 기간 자금은 계속 펀드 한매로 이렇게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연기금도 포트폴리오 조정 연말까지 있고요. 해외 쪽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쨌든 아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어제 MSCI 나오고 나서 외국인 계속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거래소로 매수가 지속된다면 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에도 동학개미가 그죠? 지금 받치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유동성 가지고 초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이 계속되면 사실 개인도 이길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거래소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이머징 마켓 펀드 자금 들어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주린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분은 이 말은 사실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 코스닥은 실적이 바텀은 베이직 기본이지만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고요.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뭐 며칠간에 2,900을 간에 3,000을 간에 이런 것들 다 예상하잖아요. 그게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그죠? 순이익 내년도 뭐 21년 그게 얼마나 증가해서 지금 뭐 133조 이렇게 뭐 높게 보는 분은 보던데 여기에 그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식 이제 EPS를 계산해서 PER을 계산하고 PER을 몇 배 주고 해가지고 지수를 계산하고 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대부분 성장주가 위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못합니다.
못해요.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코스닥의 10%나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고퍼주들이 많아요. 물론 가치주도 많지만 코스닥은 고퍼주가 상대적으로 많고 올해같이 코로나 이후에 오른 종목들이 많은 시장에서 미래 실적, 즉 저금리에서 2022년, 23년까지 실적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4, 5년에 밸류에이션을 쫙 당겨왔거든요. 저금리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굿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고퍼주는 제가 보기에 꼭 버려야 할 카드가 아니라 상당히 지켜봐야 될 왜 고퍼를 받는지 미래의 성장 가치가 그만큼 정말로 있기 때문에 고퍼를 받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종목들도 있죠. 테마주 뭐 이런 쪽에서는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지금의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 기업들이 고퍼를 받는지 이유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장비주가 10배를 줬다면 지금은 15배, 20배 나오는 장비주들이 코스닥에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아래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장비주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가장 큰 요인은 저금리가 가장 크긴 한데 업황의 시대에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지금 DDR5도 그렇지만 뭐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의 장비주들이 그냥 실적 하나만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반도체 밸류 체인과 헬스케어 성장주, 그리고 저는 2차전지까지 알파 요인으로 가져가면 포트가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린 RSI 지표상 여전히 가열 부분이 있습니다. 금투 차익거래 매수 뭐 급반등은 했는데 지수 급등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1월에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그죠? 내년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쭉 코스피를 11월에 땡겼다고도 보시면 돼요, 미리. 그래서 올라가기는 올라갈 건데 11월처럼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업의 바텀업 투자에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최근에 막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종목이 그동안 저평가 국면에 있다가 3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 레벨이 될 수 있으면은 여기서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차트만 보고 단기 40~50% 올랐으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비싸요.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못 사시는 분들은 계속 못 사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 올랐어도 고퍼. 아까 말씀드렸죠. LNF 같은 경우에는 그죠? LNF 같은 경우에 PR이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 근데 끝단의 작업이 테슬라한테 납품이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고객사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뭐 증권사 꼭 애널리스트 말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2023년까지 갔을 땐 PR이 지금 시점의 주가는 한 15배 미만으로 내려오거든요. 전기차 소재주들 충분히 한 2, 3년을 땡겨온다고 하면은 가능한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 기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화를 만들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이 차트 보고 급등해서 못 산다 이러면은 주식 투자는 하기 어렵고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코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12월은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좀 매일매일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기업들도 하나씩 체크해 드리고요.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아직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